나온 걸로 보아서 이제 정상들이 차례로 모습이 드러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각 크리스티날리나 게오르기바 IMF 총재가 이재명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IMF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펙 이 정상, 그러니까 21개 국가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데 이제 오늘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여기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이런 중요한 다자 외교의 장에 중요한 국제기구의 수장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IMF 총재가 오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21개국 정상급들이 참여를 하고 그 외에도 참관 자격으로 또 참여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제 속속 각국의 정상 또 대표들이 입장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정상이 먼저 모습을 또 드러낼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IMF 총재가 모습을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각국의 정상회의라든가 여러 큰 행사가 있을 때 이제 의장국이 나서서 의장국 이제 대표, 우리로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모습마다도 담고 있는 함의적인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앞서 중국 같은 경우에 시진핑 주석의 열병식 때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떤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 주최국으로서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이 아펙 정상 회의의 주최국의 역할이 큽니다. 일단 어젠다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슬로건도 이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아펙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미국과 중국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라든지 흔들리는 자유무역 질서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말씀 중에 이제 베트남 르엉꺼 국가 주석이 모습을 드러냈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역시나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하고 기념사진 촬영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르엉꺼 주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이제 중국의 열병식이라든가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어떻게 저 국가를 이해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여러 번 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끼인 국가라고 할 수 있고 이 미중 패권 경쟁이 굉장히 불편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국 편에 완전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 편에 쓸 수도 없고 이제 끼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외교 정책을 잘 펼쳐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나무 외교라고 해서 부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어떤 유연성을 발휘해서 지금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조금 본받아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끼인 국가이고 한국도 나름대로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독자적인 외교적인 어떤 전략 공간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조금 참고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르엉꺼 주석 같은 경우에는 정치 서열 2위고 또 24년도에 만장일치로 국가 주석으로 선출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또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도 그렇고요. 베트남 입장에서도 실용외교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것들 그 사이에서 얻고자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실용 외교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베트남 주석이 상당히 실적을 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돈독해하고 나름대로 중국과는 원만한 경제 관계를 지금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에게 많이 좀 의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또 중국을 너무 화나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중국과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을 언짢게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지금 외교적인 좀 유연성이랄까요?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용 외교 측면에서는 사실 축적된 어떤 실적이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고 한국의 실용 외교는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베트남으로부터 배울 측면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우리보다는 어쨌든 지금 베트남이 실용 외교 측면에서는 조금 더 여러 번 좀 앞서갔다. 여러 시도를 좀 해봤다. 한국처럼 한반도처럼 미중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그런 국가는 아니죠. 그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동남아 국가들도 많이 불편한 상황인데 베트남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영내 이제 이 영토 분쟁 때문에 중국과 굉장히 서로 좀 불편한데 베트남 또한 지금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이 영토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도 적절한 관계, 미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갖다 유지하고 무역 협상도 미국이랑 상당히 잘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어쨌든 실용 외교 측면에서는 성과를 냈고 한국의 실용 외교는 여전히 조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내일 한중 정상회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 시각 화백 컨벤션 센터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에이펙 정상회의가 공식적인 일정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각국 정상 또 대표들을 맞이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미국의 대표로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앞서 이제 한미 관세 협상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또 들었던 이름이고 익숙한 이름인데 40년 동안 이제 투자업계에 종사한 금융 엘리트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자리를 떴기 때문에 오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참석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고 지금 기념사진까지 촬영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틀 만에 다시 보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뭔가 좀 싸우면서도 정이 들지 않았을까? 예. 어쨌든 베센트가 이 무역 협상의 최종 게이트키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앞에서 싸움닭처럼 싸운 사람은 이 러트닉 상무장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역할을 러트닉 상무장관은 배드캅 하지만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은 굿캅이고 사실 트럼프의 귀를 붙잡고 있는 그 핵심 이 참모는 베센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중재를 함에 있어서 이번에 한미 무역 협상 베센트가 일정 역할을 했을 것 같고요. 예, 자 말씀 중에 이번에는 태국의 아누틴 찬위락군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태국 총리와는 이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하고 이 온라인 스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던 온라인 스캠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글쎄요 좀 어떻게 이런 정상들과 어쨌든 이런 계기로 자리로 만나서 이런 뭐 사회 문제, 국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저희가 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뭐 한국에게 있어서 아세안 국가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26일이죠.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가 됐던 아시안 정상 회담에 참여를 하면서 그 프로사이드 미팅을 했죠. 지금 태국 총리와. 그래서 태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태국도 뭐 어쨌든 미국의 동맹국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이제 대만의 린신이 총통 선임 고문이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사실 미중 정상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났던 장소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뭐 논의가 될 것인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듣겠다 하고 나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러 둘이 들어갔단 말이죠.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하지만 물밑에서는 상당 부분 대만에 관련된 어떤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대만 상황에 대한 대만 이슈에 대한 양보를 조금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것은 결국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좀 표명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우리 지지하지 않아. 근데 그런 것을 사실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명문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름대로 좀 어떤 서로의 이해를 좀 구하는 측면에서
그냥 조금 덮어놓고 진행되는 어떤 그런 논의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싱가포르의 로렌스 웡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곳이 개막식장입니다. 에이펙 의장 자격인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를 방문한 각국의 정상들과 한 명씩 인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에는 싱가포르 총리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와 싱가포르의 관계와 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싱가포르 역시 미국의 공식적인 동맹국은 아니지만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죠. 준 동맹국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미국과 사이가 좋았는데 싱가포르 역시 이 미중 패권 경쟁이 굉장히 불편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중 화해를 좀 도모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펼쳐왔고요. 싱가포르도 잘 하고 있죠. 여전히 미국과는 그 돈독한 안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중국과도 적절한 관계를 갖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시 이제 실용 외교 측면에서 싱가포르도 좋은 이 실적을 보여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싱가포르도 불편한 국가, 한국도 미중 패권 경쟁이 불편한 국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들끼리 서로 러시아 좀 부총리입니다. 그 배울 뭐라 그럴까 좀 상부상조할 부분이 좀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드리는 와중에 이제 러시아 국제문제 부총리죠. 알렉세이 오베르추크가 입장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러시아, 참 우리와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얽혀 있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부총리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푸틴이 지금 이렇게 푸틴은 지금 지명 수배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지명 수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 해외 출장이 물리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왕따 국가로 취급받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 직접 이런 좀 자유무역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규칙에 의거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국가, 그런 질서가 조금 보존되기를 원하는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게 조금 불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도 원만하지가 않고, 지금 미국으로부터 이 좀 제재를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석유 기업 두 군데를 제재를 얻어맞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기에는 조금 실질적인 제약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러시아에서는 국제문제 부총리인 알렉세이 오베르추크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고요. 자, 지금 이 시각에는 필리핀 대통령입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의 10대 대통령입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니어라는 이름이 이름 끝에 이제 붙어 있고요. 필리핀의 최초의 이제 부자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이제 취임을 한 대통령이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받고 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아세안의 중요 국가인데 이 필리핀은 또 그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과는 다르게 친미 노선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예. 있고 아주 가장 반중 국가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르코스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그 전임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이고요. 예. 국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양국 사이에 그래도 상호 공통이익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이제 테레사 메라 고메스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이 입장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지금 이 테레사 메라 고메스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리로 참석했고 변호사 출신입니다. 국제통상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페루가 또 우리나라와 1963년부터 이제 외교 관계가 수립이 돼 있고 2012년부터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관계가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우호적인 부분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도 좀 해석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의체의 이 회원 국가 면면을 볼 것 같으면은 저렇게 보시듯이 이제 남미의 국가들도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남미 역시 우리나라의 뭐 아주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 시장을 다각화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급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미 국가들과도 전략적인 뭐 어떤 공조 관계를 잘 살려가지고 적절한 어떤 그런 경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더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푸아 뉴기니 존 로소 부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페루와 뭐 파푸아 뉴기니 뭐 이렇게 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남미, 중남미 국가들 역시 우리가 사실 우리의 어떤 외교적인 지평에서 좀 벗어나 있는 국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하지만 한국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강국으로서 외교를 조금 다각화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분절되고 있는 어떤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우리의 외교 파트너 그리고 특히 경제 파트너를 찾아서 그런 관계를 갖다가 잘 돈독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2025 경주 에이펙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오늘 이제 개막을 합니다. 정상회의 결과가 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정상들 또 대표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눈 후에 도출이 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뭐 경주선언이라는 공동선언문이 과연 발표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의 이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서 자유무역 수호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문서로 담길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내용이 담길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봐야 되는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5월에 먼저 이 아펙 경제장관 회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무역을 우리가 보존하고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표현을 갖다 사용하고자 했는데 미국의 반대 때문에 그게 관철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언문은 저는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거기에 자유무역이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통의 번영, 뭐 같이 번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자국 이기주의가 횡행하고 있고 그리고 자유무역 질서 때문에 성장했던 국가들인데 자유무역 질서가 지금 좀 붕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는 조금 반대로 돌려가지고 공통된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 열린 경제 질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이 오픈니스, 열린 경제 질서, 개방성 이런 것을 보존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애둘러서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회하면서 결국은 이제 자유무역 질서를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정상선언문에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중에 뉴질랜드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인사를 했고요. 지금 이 시각에는 멕시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이 에이펙에 참석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강도로 이제 그 선언문에 담기느냐 이 부분이 결국 이제 미국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미국의 사실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완전히 그러니까 미국을 무시하고 이 선언문을 채택할 수 없는 나라의 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미국이 뭐 상대적으로 쇠퇴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 양자 외교를 통해서 상대 국가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다 지금 회원국들이 합쳐서 정말 미국을 상대로 공동된 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면은 조금 과감한 워딩도 가능하지만 하지만 양자적인 관계에서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와중에 이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서 밝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다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보수 강경 우파로서 약간의 우려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우리 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취임 초기에 굉장히 열어놓고 여러 가지 부분들의 유화적인 네.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볼매인 것 같아요. 볼수록 좀 매력이 있는 정치인이 아닌가. 이 사실 초짜인데, 그러니까 외교 무대에서는 정말로 초보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개최된 이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요코스카 군사기지에 가서 연설을 할 때 총총 뛰는 모습을 갖다 보였는데 그게 굉장히 미국 국민들한테는 좀 재밌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인기가 상승 중이고 걱정했던 어떤 극우적인 역사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은 셔틀 외교를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표명을 했습니다. 예. 한일 자, 정상회담에서.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총리가 나왔습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도 나누면서 의장국인 경주 에이펙에 온 것을 환영한다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가보자면, 그러니까 당장은 셔틀 외교를 이어갈 거라고 말씀을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본 이 신임 총리가 워낙 이제 또 강경하기 때문에 이 태도를 언제 또 바꾸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이 일본은 특히 이 다카이치 총리는 여자 아베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 거의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관계에 올인을 하다시피 하는 그런 좀 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싶으면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늘 얘기를 했던 것이 너희도 좀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와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일본도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처지에 있는 국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공동 전선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공통된 이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리는 와중에 이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죠.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입장한 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두 정상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악수를 나눈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뭐라고 이제 말을 건네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네. 총리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도 굉장히 중요하지 중요하죠. 않겠습니까? 예, 아세안 국가 그리고 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드렸던 말씀을 계속한다면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국내 정치적으로 조금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반한 감정을 좀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국수적인 어떤 민족주의 역사관을 언행에 담아냄으로써 한국과의 관계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상황,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정치가 한 절반 이상이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내에서의 정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콩의 존 리 행정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이펙 주간의 하이라이트인 정상회의를 본격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를 방문한 정상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에는 홍콩의 행정장관인 존 리 장관과 악수를 나누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고 있는 모습, 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저희가? 하여튼 한국의 전 정부 그리고 그 이전 정부 역시 아세안에 상당히 많은 공을 기울였죠. 네. 그러니까 추세라는 것이 결국 중국이 이 한국의 수출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
중국과의 어떤 경제 관계, 지금 미국의 고관세 정책 때문에 이 한국이 이 미국을 향해서 미국에게 수출하는 것도 상당히 조금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세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말씀 중에 이제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도 입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는데 칠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손을 아주 꽉 잡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말씀해주신 동북아 또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렇게 칠레, 남미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협약 관계들을 맺고 있고 또 나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발전된 관계로서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그간 보여왔는데 오늘도 웃으면서 이제 두 정상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시아 태평양 회원국의 GDP를 총합해 보면은 아마 전 세계 GDP의 절반은 좀 훌쩍 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제 협의체이고 그리고 국제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행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펙 이 협의체가 그러니까 뭐 단일 행위자라고까지 표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경제 협의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제 협의체의 이 취지를 잘 살려서 끝까지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워낙 또 이제 다자간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한 며칠 사이에 어떤 대통령과 어떤 대통령이 만나고 또 누가 만나고 또 내일은 또 시진핑 주석과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만나고 이러한 이제 내용과 형식 또 나아가서 결과, 의미 저희 지금 하나둘씩 지금 따져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그 에이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정상회의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아까 저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 총리와의 만남 그리고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의미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캐나다도 좀 트럼프 2기 출범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좀 속으로 좀 부글부글 끓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고요. 지금 대놓고 얘기를 못하지만 지금 아펙에 참여하는 많은 국가들이 조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만나면은 조금 그 공개된 석상은 아니지만 그런 자리에서 좀 그런 어떤 정서도 좀 교환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편안한 자리에서는 화장실 가다 만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또 공통점이 있는 또 그런 의미에서 또 다 공통점이 있는 불편합니다. 만남이군요. 지금 미국의 일방주의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좀 붕괴되고 있는 어떤 그나마 안정되게 운영이 되어왔던 규칙에 의거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게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불편한 나라들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지금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이 국제 질서를 어떻게 재편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공동의 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면 뭔가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공동 선언문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향적인 어떻게 될지. 선언문을 내는 것이. 네, 2025 경주 에이펙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오늘 개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이틀 동안 열리게 되는데요. 메인 행사인 정상회의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각국 정상 또 대표와 계속해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각국 정상들 계속해서 영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들어오는 정상들 또 대표들 모습을 보면서 관련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에이펙에 참석했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까지 입장을 했고 다음 정상과 대표의 입장까지 약간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이게 이제 21개 회원국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MF 총재라던가 아랍에미리트 왕세자도
이제 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23명과 두 분은 참관인 자격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와 인사를 또 나눠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차례로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순서상 한 7, 8명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도 또 아직도 시진핑 국가주석도 나오지 않았고 말씀드린 뭐 아랍에미리트 왕세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가자 자격으로 오는 것은 이제 매번 좀 다른 이유로 뭐 매년 이제 다른 어떤 뭐랄까요 기준으로 이제 또 되는 겁니까? 글쎄요, 매번 뭐 기준이 바뀌면 조금 이상할 것 같고, 예. 역시 뭐 이번 회의의 성격에 가장 좀 적합한 인사들을 초청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아까 그 왕세자를 초청했다 그러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정확히 예.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예, 또 예. 오셨네요.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이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입장을 했습니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 같은 경우에는 첫 비영국계 혈통의 총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21년 만에 처음으로 또 연임에 성공한 네네. 이력을 가지고 네. 있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 짧은 장면만 보더라도 그 양국 간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사실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교수님께서 계속 네. 하고 계시는 말씀이 네, 앨버니지 총리는 네. 조금 마음고생이 많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핵 잠수함 기술을 전수해 주겠다 그랬는데 트럼프가 안 주겠다 그랬어요, 갑자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 취소했다가 앨버니지 총리가 미국 가서 트럼프와 그러면 우리가 히토류 줄게. 그러니까 히토류 협력하자 하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 주기로 한 대로 핵 잠수함 기술 줄게. 이런 이제 딜이 있었어요. 예. 애를 좀 먹은 네, 애를 좀 과정이 먹었죠. 있었군요. 예. 지금 어쨌든 그러면 호주 같은 경우도 핵 잠수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아직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기술을 전수받고 연료를 받더라도 그런 핵 잠수함을 구축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호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핵 잠수함을 네. 이제 보유하게 된 것이고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중에 브루나이 국왕 하산 보키아 국왕이 이재명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잠수함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네.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이제 8번째 보유국이 되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은 했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좀 남은 과정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핵 잠수함 협력을 양국이 진행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수 같은 것도 거기서 개수를 떠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SNS에 우리가 closely held라는 표현을 썼나?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공유하지 않는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걸 보고 이제 세계 언론,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이게 뭐 영국이나 호주와도 공유하지 않는 그런 핵 잠수함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기로 했다라는 것인데 근데 저는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거는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나라에게 전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영국에게도 정말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기술까지 핵심 기술까지 전수해 주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주 뭐 고성능의 핵 추진 잠수함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면은 연료만 주겠다라는 것인지 기술을 전수해 주더라도 어떤 정도의 기술을 전수해 줄 것인지 어떤 핵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 것인지 기타 등등 논의해야 할 이 세부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 협력으로 이어질지는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보유를 하려면 개정을 해야 되는 예. 거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너무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 회원국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초청국의 형식으로 오게 됐고요.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손님이라고도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뭐 좀 로비를 해서 오셨을 아니면 뭐 수도 또 있고. 어떤 뭐 논의가 또 네. 뭐 나올 수도 있고 네. 뭐 너무 좀 많은 참석자가 있어가지고 예, 예. 개별적으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그 네. 부분은 이제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하고 또 나오는 발언들, 메시지들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까지 입장을 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각국 정상들 또 대표들이 입장하고 있는 모습, 또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입장 순서에 대해서도 사실 좀 관심이 쏠렸어요. 항상 누가 먼저 입장하고 네. 어떤 모습으로 정상과 마주할지인데 보통은 이제 알파벳 순 역수, 아닙니까? 아, 역순으로 역순입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군요. 알파벳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알파벳 순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그런데 사실 와야 될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계속 주목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야기했는데 아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잠시 이제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이 순서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네. 사실 이 순서를 본인이 조절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아, 글쎄요. 근데 이 정상들이 보면은요. 예. 시간관념이 부족한 정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뭐 일단 그 푸틴 대통령은 적어도 1시간 늦는 것은 그냥 뭐 너무나 일반적인 거고 어떨 자주 때는 뭐 지각하는 2시간. 걸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스팟라이트를 받고 들어오고 싶은 어떤 그런 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고, 예. 근데 가급적이면은 시간을 맞춰주는 것이 좋겠죠. 국제적인 외교 행사이기 때문에 시간은 엄수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저 자리가 이제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 이제 개최국인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명 한 명을 이제 환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참가한 참가국 정상들은 모두 모습을 드러냈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 국가주석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인사를 이제 했던, 그러니까 영접에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모습을 잠시 좀 드러냈다가 지금 자리를 비운 것으로 봐서 저희가 상황이 좀 어떻게 정리되는지 이 내용이 좀 속보로 들어오는 대로 좀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 정상회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틀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개최국은 어젠다를 이제 설정하는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주제가 뭐 연결, 혁신, 번영, 뭐 이런 부분이고요. 또 뭐 AI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미래 이런 부분들을 키워드로 좀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좀 이 어젠다 설정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연결, 혁신, 뭐 번영, 뭐 미래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일종의 잠시만요, 교수님. 네네. 저희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영접 행사는 이제 사실상 종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 영접 행사에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저희 지금 취재진의 이제 속보에 따르면 이제 종료가 됐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등장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뭐 여러 추측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공개된 석상에서 모두 발언해서 사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북한 얘기뿐만 아니라 중국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는 사실 그때 이 생중계를 보면서 약간 아차 싶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굳이 중국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나 다를까 중국 매체였는지 중국의 이제 공식적인 반응은 그래 뭐 하는 건 좋은데 국제 이 핵 비확산 체제의 규범이나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좀 견제구를 던진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의식했을 가능성도 그런 있다. 추정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제가 조금 잘 모르는 부분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영접 행사에 안 나오는 것
것도 뭐 그렇게 큰 어떤 외교적인 결례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게다가 근데 이제 시진핑 네네. 국가주석,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내년 의장국이라는 또 특별한 그런 의미도 것도 있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영접 행사에 이제 오지 않은 것의 의미를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로 어쩔 수 둬야 없이 하는지. 예. 그렇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을 내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네. 근데 다시 좀 현장이 분주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 네, 화백 컨벤션 센터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정상들을 맞이했는데 다시 이제 자리에 예. 다 끝난 게 섰습니다. 아니었었나 봐요. 예. 이게 지금 뭔가 현장에서 약간 뭐 혼선이 있었을 수도 네, 있겠고요. 네.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상황이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를 한 것으로 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착을 곧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들은 걸까요? 저희가 약간 계속해서 조용필 심리? 예. 이게 그냥 이제 맨 단순히 마지막에 이제 그냥 나타나잖아요. 중요한 사람은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미 시진핑 주석은 경주에 있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시간도 이미 뭐 영접 행사가 거의 1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늦은 것으로 봐야 할지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앞으로 좀 이제 취재되는 내용들을 좀 토대로 네, 너무 좀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안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늦었다? 네, 그렇게 조금 일단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억측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모습을 드러냈군요. 시진핑 주석이 나왔습니다. 두 장면 지금부터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하고 사진도 촬영을 했습니다. 이재명 오늘- 대통령도 함께 이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시진핑 주석과는 첫 만남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내일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네. 어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